안녕하세요 여러분. 별것을 다 알려줄게 5회차 8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제는 바로 8월 22일 에너지의 날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에너지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 유래와 에너지 문제, 재생에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알아보아요. 그리고 2021년 올해 에너지의 날을 기념으로 어떤 캠페인이 진행되는지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연계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에너지의 날은 매년 8월 22일로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날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된 것일까요? 에너지의 날을 지정한 2004년 당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은 2003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전후로 집중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진행해왔지요. 본격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모든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서 216개국 대상 각 국가의 2016년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720kWh시로 세계 16위를 차지했으며 국가 총 소비량은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큰 문제이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에너지 문제와 새로운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 연료에서 얻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화석 에너지에만 의존한다면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사라지는 것으로 세계의 에너지 자원 사용 가능 연수라는 자료를 보면 에너지 자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량을 기준으로 석유의 경우 약 40년, 석탄은 200년, 천연가스는 약 60년 정도 사용할 양이 남아있다고 예상되며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것보다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그중 일부를 다시 지구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로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층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태양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발 고도가 낮은 작은 섬들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고 건조 지역의 초원지대에서는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사막이 확대되는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면 동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화석 연료 고갈에 대비하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재생에너지란 화석 연료와 달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재생이 되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 수력, 풍력, 조력 등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몇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에너지를 소개할게요. 태양에너지는 크게 태양열과 태양광으로 구분되는데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바로 사용하거나 한꺼번에 모아 사용함으로써 집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주로 가정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정은 한 달에 약 6에서 7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절약되며 특히 낮이 긴 여름에는 전기세 절약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풍력입니다. 풍력은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풍차를 세우고 바람이 그 풍차를 돌리면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으로부터도 안전한 친환경 청정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이나 해안선이 긴 바다가 있어 풍력 발전 설치 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소는 제주 행원 단지에 있으며 향후 제주도 전력의 10%를 풍력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력입니다. 수력 발전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수력 발전 또한 물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요. 수력발전소는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집중호우 시 댐 방류를 통한 홍수 조절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가뭄에는 저장된 물을 활용하여 농공업 용수를 공급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7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뿐 아니라 우리도 직접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까지 뽑아주세요. 여러분 전자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력이 소비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대기 전력이 소비되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기 전력은 가정 소비 전력의 약 11%가량이나 차지한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까지 뽑아주세요. 다음은 올바른 에어컨 선풍기 사용법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가정 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은 1년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높은 달이라고 합니다. 전력 소비가 큰 시기인 만큼 우리도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야겠지요. 먼저 에어컨은 권장 설정 온도 26에서 28도로 선풍기 풍량은 한 단계 낮춰 강에서 약으로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되어요. 냉방기기는 단계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단계만 낮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에너지 효율이 약 3에서 5%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냉장고 사용법인데요. 평소 안 먹는 음식을 정리하지 않아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냉장실은 냉기 순환을 위해서 전체의 60% 이하로 사용하고 냉동실은 냉기 보존을 위해 80에서 90%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조리를 막 끝낸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을 경우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 평소보다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되며 게다가 그 열기로 인해 주위 음식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미 잘 지키고 있겠지만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않고 열 때는 필요한 만큼만 열어 두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소개할게요. 매년 에너지의 날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행사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행사로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전국적 소등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에너지의 날 밤 9시에 약 5분간 불을 끄는 것에 동참하는 행사입니다. 5분 소등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020년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통해 22일 하루 동안 45만 kWh의
전력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12,000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하니 큰 절감 효과가 있지요. 올해에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가 진행됩니다.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에어컨 설정 온도 2도씨 올리기,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을 통해 행사에 참여해보아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www.energyday.org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 문제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등을 배워보았어요. 오늘의 연계 체험으로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선풍기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건전지 없이 작동하는 선풍기입니다. 직접 선풍기를 만들면서 선풍기의 원리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 중 하나인 태양에너지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모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여 티처스에서 준비한 만들기 동영상을 보며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 만들어 보아요. 모두 태양광 선풍기는 잘 만들어 보았나요? 여러분이 만든 태양광 선풍기를 실내 창가 앞에, 자동차 안에, 그리고 야외 활동할 때 사용해 보아요. 오늘의 활동은 설문조사와 참여 인증 사진 남기는 것 잊지 말고 우리는 9월 별 따줄 시간에 만나요.